재테크로 부동산 할 때, 자산 관리할 때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부동산, 이것만은 피해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피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 은퇴자들이 실수하면요. 네. 노후에 불행이 엄습할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은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가 가는데 기름만 소진하고 그냥 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목적을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그 네. 목적이 잘못되면요. 네. 기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네. 내 인생도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아,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예, 지역주택조합이 저는 합법을 가장한 사기성이 짙은 어떤 투자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것도 제가 이제 한마디를 얘기하면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우리 돈을 모으자. 네. 돈을 모아서 내 땅이 아니라 음. 남의 땅에 네. 집을 짓자예요.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사실은 일반적인 그 주택을 분양을 할 때는 네.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요. 네. 뭐 이렇게 단계가 있지만 어려우니까 생략을 할게요. 네. 그 조합들이 자기 땅을 주체로 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얘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네, 야, 너 지금 서울에 땅 좋은 데 있는데 너 좀 비켜. 네. 비켜. 내가 그 땅 좀 가서 집을 지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한 사람을 설득하기도 힘든데 네. 거기에 있는 지주들을 다 설득해서 토지를 90%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설득을 못하면 땅을 못 가져와요.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 사업이 무너져서 성공률이 10%에서 15%. 그러니까는 계약금을 3천만 원 정도를 넣어요. 네. 그럼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설득하고 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거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게 포인트인데 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계약금을 3천만 원을 넣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돈이 좀 모자라면 또 이제 개발 명목으로 또 돈을 더 추가 분담금을 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이 개발에 쓰이느냐? 아니에요. 어디 인건비. 거기에 대행사가 있고 그 대행사의 인건비랑 네네. 광고비랑 네.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관리비 하는 필요경비로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잖아요. 네. 그 피해는 전부 다 개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대행사를 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네.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행사를 쓰지 않으면 진행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행사를 쓰는 건데 대행사를 쓰는 것이 장점이지만은 가장 큰 맹점이 이제 되어서 작용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딱 얘기 들어보면 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건데 네. 되게 위험성이 짙어 그쵸,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지역주택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당연히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청약하면 경쟁률 뭐 어떤 거 100대 1도 넘어가고 200대로 넘어가잖아요.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조합, 지역주택 조합은? 예, 그래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당연히 되고 주택이 있어도 지금은 안 된, 그 일반 주택은 안 되는데 여기는 돼요.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한 채 정도만 있으면은 네.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네.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평당 3,000 하는데 우리는 한 2,500에 해줄게. 싸네요, 싸게. 일단은 싸게 아. 3천만 원만 투입돼서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 현혹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돈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네네. 덜컥 물 수 있는 거죠.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살 기회다. 수 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묶여가지고 돈을 못 받는 케이스가 네.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울산에 그 진화지주택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잘 진행되다가 네. 나중에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350세대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조합장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진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되고 그럼요. 그 가족의 어떤 이런 자살까지도 극단적으로 될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주택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특히 서울 같은 땅값이 높은 데서 누가 땅을 내주겠어요. 땅 내주고
그 개발하면 그 사람의 이익이지 내가 이익이 아닌데 그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고 염두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지역주택조합이 뭔지 모르시던 분들께서도 네. 아마 내심 저기는 집값이 싸네? 라고 관심 갖고 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 네. 충분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그쵸. 해주신 것 같아서 예. 네, 보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곧 죽어도 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싸게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네.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는데 제가 그 선별하는 방법을 몇 개를 알려드리면요. 네. 그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 보잖아요. 주변에 네, 보면요. 네, 네. 모델하우스의 견본 주택이라든지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주택을 네. 분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이라고 써요. 아. 그러니까는 뭐 견본 주택 이렇게 쓰질 않아요. 음. 그래서 홍보관인데 주택을 분양을 하는데 홍보관이다. 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합원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 무조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아. 그냥 일반적으로 분양한 거는 1차 모집 완료됐습니다. 2차 모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조합원이 하기 때문에 그냥 분양을 바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들어가고 싶으면요. 단계를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이 좀 비싸더라도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때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이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뭐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직접 떼서 확인을 하고 착공이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그때는 좀 안전해요. 예, 그 아까 전에 말한 확률적으로 10에서 15% 뭐 한 10에서 20% 사이에 들어가는 주택이 있으면은 네. 착공 당시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한 네. 번 자칫 삐끗하면 이건 삐끗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쵸. 무너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그렇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보지 마세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안 보는 걸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동산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획부동산. 이거는 기획부동산. 이건 땅이에요, 땅. 아까는 주택이었는데 이거는 땅인데 이 기획부동산 네, 때문에 네. 땅이 전부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왜 안 좋냐? 왜 안 좋냐면은 일단 이것도 그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네. 어떤 사람이 싸게 사요. 네. 싸게 사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산 사람은 앞으로 팔기도 어렵고 네. 세금만 주구장창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1000평짜리 땅을 이렇게 사요. 네. 한 10억에 샀다고 쳐요. 그리고 그거를 한 100개로 쪼개요.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100개로 쪼개서 한 개당 1억씩 파는 거예요. 네. 근데 팔고 도망가잖아요. 네. 근데 산 사람들은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팔기 어려워요. 거기 땅에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많고 네. 땅이 맹지라든지 뭐 네. 보전지구, 개발제한 구역 뭐 이런 거를 그냥 사람들이 팔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그런 그 못 쓰는 땅, 그러니까는 네. 도시계획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들.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지분이 사람들이 이제 속이는 게 그거죠. 땅이 여러 개가, 한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 그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 사람이. 그런데 그거를 뭐 지분율로 팔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살 수 없는 땅이니까 살 수 없는, 그리고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니까는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5천 들어간 사람도 있고 1억 들어간 사람이 있고 3억 들어간 사람인데 그 땅은 영원히 못 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막 보면 땅 갖고 있다면 확 떠가지고 갑자기 집안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기대를 갖고 사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을 살 때 이 땅이 기획부동산에 통해서 내가 사는 땅인지 네. 아닌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어요. 어. 방법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근데 보통 현장을 안 보여줘요. 그냥 그 기획부동의 특징이 지인 영업을 해요. 지인 영업을 해가지고 그 오랜만에 뭐 전화 와가지고 땅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상담자 중에서는 네. 그 옛날에 자기 병간호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너무 신뢰관계를 얻었는데 돈을 1억 5천 정도를 주고 땅을 사서 10년째 묶인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묶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을 안 보여주고 네. 그냥 호재만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될 거다. 네. 희망 고문인 예, 거네요. 그리고 집어는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속는 건데 네. 그런 전화가 오면 안 받으시면 돼요. 지인한테 전화가 오거나 안 받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행정청에 가서 지자체에 네.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시면 돼요. 일단 도시계획과나 건축가의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지가 어떻게 분할됐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네. 필지가 큰 땅이 분할됐는데 산에 네. 일야에 이렇게 필지가 분할됐다. 네. 그러면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바둑판처럼 네. 그냥 쪼개져 있어요. 그냥 네. 산에 네. 개발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개인이 확인한 방법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맵 뭐 이런 데 보면 네, 네.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클릭하셔서 지도를 딱 보소. 네. 산에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딱 갈려져 있는 지역이 좀 있죠. 이쁘게. 예. 이쁜데 도로는 막 엉망이고 네. 맹지고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어.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진짜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 쪼개진 게 네. 사람들이 왜 속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거 왜 속지? 바보같이 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왜 속는지 궁금한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저는 기획부동산을 따라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획부동산은 네. 호재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네. 맡아요. 네. 그래서 호재가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네, 맡아요. 그래서 호재 옆에 대부분 기승을 부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엑스포 여수에서 열렸다. 주변에 확 붐볐고, 평창 올림픽 확 붐볐고요. 그 동네에 예. 땅을 갖고 기획부동산 그쵸.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 얘기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 주변에 지금 이제 또 펼쳐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평택도 삼성이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 네, 네. 들어오고 브레인시티가 들어온다니까 그 바로 위에 또 기획부동산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최대 진짜 역대급 기획부동산은 어디냐면요. 저기 판교 옆에, 판교에는 제1 테크노, 2, 네, 네. 제3 테크노 빌려 일자리가 풍성하잖아요. 네. 그리고 집값도 비싸고. 네. 그 옆에 금토동이라는 데가 성남에 있는데 네. 금토동에 거의 13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이러면 감이 안 오시죠? 상암 축구장 경기장 있죠? 네네네. 그게 200개가 들어가는 수준인데 거기에 4,000명이 묶였어요. 와. 그래서 거긴 진짜 유명한 데인데 거기는 진짜 못 팔아요. 왜냐면은 개발을 하려면은 그 4,000명이 전부의 동의를 얻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동의를 어떻게 얻어요?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호재가 옆에 있는 데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서 우리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야 되죠. 그 호재가 있는 주변에서 입지가 또 나름대로 네. 있는 데를 선택을 해야지, 그 기획부동산에 들어가면 이제 기가 막히게 속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이유는 호재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좋은 호재 옆에. 그것도 진짜 좋은 호재 옆에. 솔깃하게. 솔깃하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고, 둘째는요,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지인 영업 때문에 신뢰를 준다고 네, 했고, 네, 네. 두 번째는 은행을 사칭, 도용을 하는데, KB, 우리, 신한은행 들어보셨어요? 네. 대부분 그 은행들을 뭐 끼고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제1금융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도 별 문제는 없겠다라고 들어가는 건데 네. 그거 아무 상관없는 아.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지인 영업을 하고 솔깃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잘 속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아,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이 기획부동산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근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인들을 끌어들이고, 지인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아요. 아. 그리고 실례로 어떤 기획부동산이 3억 7천에 팔았는데 네. 그 사람이 한 개를 팔고 해가지고 받은 인센티브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목숨 바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내가 슬프면 남도 슬프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고통을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전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인생을 망치지 않고 특히 아까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땅에 투자를 하면요. 진짜 이제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늘 판단하기 전에 꼭 현장을 가보시고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그다음에 행정청에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집원을 얘기해주지 않고 호재만 얘기하는 데를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이게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네. 혹시 묶여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잘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근데 처방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네. 처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상담이 최근에도 몇 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고 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제가 병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속으신 그분은 이미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오신 거라서, 네. 이거는 진짜 들어가시면 안 되는 부동산이니까, 네, 네. 예, 이 처방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부동산 조심하시라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네.